경영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병대의 발자취를 돌아오는 경과 보고가 있습니다. 경과 보고는 안재원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역사의병대는 우리의 사학계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일본의 영향을 받는 듯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들이 뭉쳐서 2년 전인 2015년 7월 9일부터 7번의 발기인 모임을 거쳐 8월 25일 11시 부설비가 내리는 소소문 역사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총사령의 김정관, 총참모장의 박정학을 선임하고 동북아 역사재단 앞에 가서 성토 시위를 하면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후 지금까지 한국 NGO신문의 한 개 면을 할당받아 박정학의 국사교과서 이것만은 고치라, 황순종의 고대사학계의 거짓말잔치를 연재하면서 역사의병대와 민족사학계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의 자세한 활동은 자료집의 8종의 연역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동북아 역사재단과 고려대 김현구에 대한 성토 시위를 비롯하여 매국사학 성토 특강 및 성토대, 그리고 2015년 11월 11일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국정화보다는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는 민족사학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3번에 걸쳐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사업 내용 부실 관련 질의서, 한국고대사학회 성명서에 대한 공개 질의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국사 관련 정책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2일부터 역사의병대 활동 요령과 바른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역사의병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85명의 이수를 내었습니다. 작년 말 법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탄핵 추진 정국 때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내부적 갈등과 진통을 겪게 되었고, 올해 2월 16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권을 재정비하고 사퇴한 김정관 총사령 대신 박정학 총참모장이 2대 총사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주 목요일을 역사의병대 모임의 날로 정하여 강의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일에는 26명이 참석하여 바른역사 담론회를 개최하여 강단사학자라는 말 대신 깽단사학, 위정사학, 매국사학, 철학통사학자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제야사학이라는 말 대신에 바른사학이라고 부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새로운 기운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두돌 기념잔치로 특강 및 단합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욱 단합하여 투쟁 세력을 확충하고 의열투쟁을 통하여 내국 위정 사학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기필코 우리의 바른 역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과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한기 4450년 8월 24일 역사 의병대 고맙습니다. 역사 의병대 출범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식민 사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의병으로서는 굳은 각오로 노력해 주신 우리 허성관 이사협 상임 대표 되신 장관님과 방금 말씀하신 박정학 역사 의병대 총사령님, 그리고 이거 오늘 오신 정말 면면이 다 보니까 의진들이 대단히 가시는데 여러분들 의병들 정말 진심으로 노래해 오신 여러분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왜곡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저는 방금 오찬 중요한 모임에서도 역사관을 세우기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요? 중국과 일본의 일부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거짓말이다.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셔서 자식들 손주들한테 한번 슬쩍 한번 떠보시죠. 특히 과학계통, 인문학계통 저희 집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절감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건 정말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제가 매일매일 절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모임이 아니라 왜곡된 우리 역사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저도 결의를 붙입니다.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고 정신이고 뿌리. 게르만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운 독일이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주요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로 떠돌아다녔던 유태인들 인고의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으로 1948년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했으며 미국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요 요새 맨 공부하고 다닙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만큼 위대한 역사가 있던가 말이에요. 정말 있는가? 있으면 가져와라.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한민족 역사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여러분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긴 많이 나옵니까? 고조선 이래 2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의 충원 지배하면서 갑골문자 이제 점점 자리를 틀어나고 있습니다. 금나라 때 갑골문자 우리 동해족에 다 만들었죠. 문화 다 창조했죠. 네. 저는 요새 6천년 전에 나왔던 시안에 있는 이 피라미드도 점차 지금 자료를 자꾸 찾아가는데 그것도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 잘 아신 것 같이 기록 나와있잖아요. 5500년 전 태어보기 황제의 음양 20법이라고요. 5500년 전에 디지털 음양 20법에 의해서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언제 이걸 20법을 발견했습니까? 그게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됐다고 기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축사니까 제가 짤막하게 하는데요. 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 금속활자도 처음 발명했고, 우리 저는 요새 자부심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병대 출범 2주를 맞이해서 좀 더 각오와 의지를 살려가지고 제가 문명사를 연구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이 이제 세계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에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창조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켜서 그 서해 세계 정부를 한반도로 가져가서 우리가 세계 중심국도 되자.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우리도 새로운 정치 제도 만들어서 세계의 정치 리더도 한번 되어보자. 나는 우리 한민족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병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가 저는 남다르게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역사의병대 두도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 하나를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18일 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서성은 역사공원은 현재의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올바른 역사공원으로 탄생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중간중간의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박정학 우리 총대장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 빗속을 뚫고 오신 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 박수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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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축사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독도를 연구하면서 생각해왔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독도 유권 문제에서 우리는 상대국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는 논리적인 우위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적인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은 팩트도 없고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감스럽다. 일본에 대해서 단호히 대치 않았다. 좌시하지 않겠다. 등등 그 감정적인 막말이다. 안 그러면 뭐 개탄스럽다. 이런 밋밋한 두리뭉실한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외교적인 표현은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서 난징 대학살 때 일본군이 30만 명, 중국인 30만 명을 죽였다.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정부 관계자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계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빠짐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어주실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우리 독도학계에는 일본 측에 편향된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학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겨우 독도학회 등 일부 소수만 양심적인 독도 연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문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한국 땅이든 일본 땅이라고 하든 간에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학자들은 부정불법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을 편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대일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임진왜란 초기에 광둥이 완전히 괴멸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일본 극우 세력의 우리 학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세뇌, 침투, 포섭 동작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독도에서 무력 충돌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일본 국내적인 환경을 조성해라. 또 일본이 그렇게 하면은 국내에 포섭된 학자들은 독도 양미론,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이 안다 하는 독도 양미론, 아니면은 독도 공유론,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호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법에 의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표절이나 자료 조작, 예를 들면 영어 번역을 조작하고 일본어 번역을 조작하면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을 편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철퇴를 가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독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역사 이후인데 참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금 일본 극우 세력은 몹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학계 참 포섭에서 구삼을 놨는데 느닷없이 의병이 나타났다, 복병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 경륜을 보나 또 인격으로 보나 전부 의병장으로서 차지를 충분히 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병장님들의 가이층 분발로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진짜 갑자기 막 폭우도 쏟아지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악천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사 연대라가 왜 생각 앞에 우리 축사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 지금 현재 시대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모든 국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역사의식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의 한강의 기적이 왜 이루어졌는지, 뭘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안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왜냐하면 바로 우리 민족은 아주 못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를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서 조작을 했던 조선 총독부의 역사를 지금 그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학자들만 가지고는 대응해도 잘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를 써야 되겠다. 우리 역사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의병대가 얼마나 크게 우리나라를 지켜왔는가 하는 걸 우리 역사 속에 아주 그냥
바로 느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역사 배우신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역사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2년 전 8월 25일입니다. 역사위원회成立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도 있고 뭐 이러면서 좌우 이념 대립도 뭐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 2년 두도를 맞이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저 뒤에 구국 수명이라는 그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위국 수명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내 목숨을 들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4대 시민사학을 따라 중국과 일본의 앞자리 노릇하는 내국 위증 사학자들을 몰아내는 의열 투쟁에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꼭 그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 이렇게 뭐 행사할 때 보면은 내빈 소개 뭐 하는데 저희들은 모두가 다 내빈입니다. 그래서 따로 소개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실은 오늘 여기 시작하기 전에 순서에 보면은 식전 공연을 하고 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일부 식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가면 자료집 뒤에 보면 제일 뒷표지에 보면은 다물 의병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사나이 곡입니다. 진짜 사나이의 곡에다 이 가사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동순 동지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좀 지휘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가 있으니까 한국가를 시작하면 3번 해야 됩니다. 뒷번, 두번, 3번 마지막 째 가가지고 역사 의병대 둘, 셋, 넷 의병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아까 조금 식전에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연습을 해서 잘 못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번 의병대 태어나서 잠깐 선처를 하게 되죠.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둘, 셋, 넷 대단하라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교회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되었다. 의병의 정리받아 뭉쳐진 동지들 민족한 말을 하면 내 국사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제목이 외국 위증사의 바로와 향수 이런 제목인데 사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바로하고 있고 현재 어떻고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르는데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 내용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외국 위증사학이 발호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발호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 자체도 자기들은 실증사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요즘 민족사학 하는 사람들을 강단사학이라고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와서는 민족사학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유사 역사학자, 사이비 역사학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은 강단사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실상이 뭔 거라면은 자기들은 실증을 해서 역사를 통문 그대로 밝힌다고 그러는데 해놓은 내용들은 전부 위증을 했어요. 그래서 실증 대신에 위증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좀 많이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국사, 옛날에 식민사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민사학 대신에 애국사학으로 부르기로 하고, 이 강단사학의 강자를 깽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깽들하고 똑같거든요. 깜짝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위증 깽단사학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위증 식민사, 매국 식민사 이런 식으로 용어를 빼놓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하는 행동들을 이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알고 이 혹은 나쁜 행동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국책, 국민의 세도 운영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아주 중요한 교수가 학회에서 공개된 학회에서 좌장을 보는 생각입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은 세 마디로 표현하면 또라이고 네 마디로 표현하면 정상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 자리에서 학자들이.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모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다. 안중근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대한의 의병으로서 저의 수배를 사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테러리스트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얼마 전에 아시죠? 환경 영향평가 연구원이니까 거기에 본부장을 맡고 있던 어떤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술자리에서 천원태양 만세를 제창해도 그것이 신문에 좀 나오고 유야배를 하고 석 달 감봉인가 그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기관에서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이 제국을 위한 거라는 책을 쓴 세종대 박유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우리 성노예로 갔던 그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본군과 동시에 관계했다. 자발적인 예춘이었다. 등등을 해서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그 할머니들로부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내만한 지식인 200명이 190명이죠. 서명을 했어요. 이것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소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의 영역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책이 내용이 학문으로서의 최소한 갖춰야 될 절차와 요건을 갖춘 책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점을 전혀 갖추지를 못했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이상한 지식인들 하고 제가 뭐 신문에 칼럼 쓰는 것밖에 못 봤습니다. 못 본 게 아니라
저밖에 안 썼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지식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이 나가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서명했던 몇 사람은 나 그 서명한 거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기에는 한물간 소설가도 있고 완전히 한물간 전국벌거선 같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정치인도 있고 뭐 자칭 지식인인데 아무튼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박유하는 여자는 더 웃기는 거는요, 다른 책에서 뭐 화해를 넘어선가 하는 책인데 그 끝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도문제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영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초한박 빵 쏘면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평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영토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누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시진핑이 발언한 게 있지 않아요? 말을 했는데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꿀먹은 머리채가 있다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고대사학계 증거하고 생각이 같거든요. 물론 그 이야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뭐 국제학술회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2015년에 마지막에 종합토론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게 정말 한심한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의 학자를 초청을 해서 종합적인 세미나를 하고 참석자가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공개적으로 일본에서 온 학자가 독도는 한일이 공동연구를 해야 된다. 또 호주에서 온 어떤 학자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연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돈으로 초청한 대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놈을 초청을 해갖고 버젓이 국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국민을 무슨 바보 정도가 아니고 개돼지 정도로밖에 안 보는 이런 행동이죠.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착잡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걸 요약을 하면은 일제 대일 항쟁기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미화하고 찬양해도 처벌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이런 행위들이 유럽에서 일어났으면은 나치 그 찬양 금지법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한번 가서 실현 살았어요.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바로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교과서를 왜곡을 해서 이 외국 위정사학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다.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 몇 년 됐죠. 교학사 교과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걸 뭐라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비로소 근대화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제 정치가 그렇게 썩 나쁜 것만 아니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 일본 부부표 장받아서 공부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소 그 연구소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만든 교과서가 소위 뉴라이트인데 교과서인데요. 이게 해놓고 보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독립전쟁 공격도 무시하고 친일 매국 경력도 세타하고 그러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역사학계, 민족학계에서 강력히 비난을 하고 또 학부모들까지 나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동 폐기된 겁니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학사에서 그 좀 내가 보기엔 맞지 않던데 저도 금인전 교과서 검정위원장 되고 그랬지만은 그 금인전 교과서였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교학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가 하던데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닌데 또 그렇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를 시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보면은 완전히 복면 집필을 한 거 아닙니까?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감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치도 모르고 그냥 깜깜이로 공면 집필을 해갖고 딱 드러난 결과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교과서에 민족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민족을 싹 지워버렸어요. 국정국사 교과서에 그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딱 그 바꾸면 한국인 하는 말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광복 이후에 남한에 살던 사람 보고 한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이라는 걸 지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국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기까지는 각자 자기가 그 소속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말도 같아야 되고 문화도 같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민족이라는 용어가 어느 그 정체성이 짧은 시간에 확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확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라면 고조선을 지었다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조선 시기에 서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 대체로 학계 연구 결과인데 그래서 그걸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한국어를 쓴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일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통일을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당장에 뭔가라면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한 나라가 되면 한 나라끼리 전쟁할 수 내랑 빼놓고는 전쟁이 없잖아요. 따라서 전쟁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통일이 당위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 전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쓸 때 한국인이라고 써놨던 이야기는 그 뭡니까? 나라를 고착시켜서 이대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등등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국절을 사실상 그대로 기술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장항쟁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이승만 박정희 미화하고 이런 교과서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적 저항의 측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기가 한쪽으로 없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촛불 평등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사과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 지시를 한 겁니다. 폐기 지시.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일 항쟁기, 특히 일제강점기를 뭐 좋게 보거나 체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찬양하는 일종의 우리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영리라는 것은 용의 목에 있는 비늘인데 용을 타고 잔인하게 돌 수 있지만 그 비늘을 건드리면은 용을 탄 사람이 용이 줄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린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비늘이라는 뜻인데 우리 국민의 영린 중에 하나가 체질을 찬양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태 두 교과서 사건만 봐도 상당히 우리 미래는 밝다. 국민들은 밝다. 우리 국민들은 밝다. 그런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 죽이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나선 것 아닙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였고 그 우리 안의 신민사관이라는 책을 2014년에 썼는데 이 책에서 이덕일 소장이 처음으로 실명으로 비판을 했어요. 영국 사학자들을 이름 다 검명해갖고 실명으로 비판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 실명으로 쓰길래 저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어요. 이름 그대로 써도 되느냐? 실명으로 써도 되겠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실명 안 썼는데 뭐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반성의 여지도 없고 그러니까 실명으로 가자. 이라고 이제 실명으로 쫙 비판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총대를 냈어요. 고려대학교 국사교육학과 교수인데 김현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그 임나 일본군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게 고소를 딱 했길래 내가 그 책을 사고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대학 교수가 쓴 문제예요. 나도 대학 교수란 말입니다. 이게 대학 교수가 쓴 문장인데 앞뒤 줄도 안 맞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쓴 놈이 지가 무슨 글을 쓰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을 내 출판사는 또 창작과 비평서라고 유명한 회사예요. 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 문장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을 그걸 책이라고 문장이라고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그 써진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걸렸어요. 연필로 줄 거 갖고 메모해가면서 2번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딴 사람도 아니고 그걸 비판했더니 명예훼손을 고소를 받았어요. 했더니 경찰하고 마포경찰서 경찰하고 그래서 지금 이시영 검사는 이건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하고 불기소처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김영구 씨하고 그 나오는 임무영이라는 이 검사하고 굉장히 친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에 가면 달라질 겁니다 하고 항소를 했어요. 다시. 그랬더니 이 검사가 있잖아요. 임무영 검사.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인 거라면 여러분 그 부산에 있던 어떤 그 건축업자가 건설업자가 그 검사들 접대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 한 번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아주 모지고 독한 나쁜 검사입니다. 거기 다 이름이 다 나와요. 그 검사인데 이 사람이 이 소장을 불러놓고 조사를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에다가 기소 명령을 내려놓고 불러줬어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조사를 하고 기소 명령을 내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걸로 미뤄볼 때 이것은 일종의 정탐 기소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1심 재판부는 이게 형사소송법까지 위반을 해가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 명예훼손권에 관해서 굉장히 중형을 때렸어요. 중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소장 경우에야 당연히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왜 항소를 합니까? 검찰은 항소를 할 때 이 사람 실형 살려주세요 하고 항소심에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때 이렇잖아요. 도대체 검사 일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지켜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덕일 소장을 징역 보내갖고 검찰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검사를 이야기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검찰하고 그런데 둘이 다 모두 항소를 했지요.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는 이제 주심 지영남 판사였는데 이덕일 소장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재판이 아주 그 과정이 저희가 볼 때도 공정하고 제대로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공부도 또 많이 하고요. 근데 제 판결 요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만 딱 이렇게 옮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김형구는 친민사학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고, 둘째, 학문적인 논쟁을 법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그래서 김형구 보고 네가 이것이 비판이 문제가 되어서 니도 글을 써서 반박해야지 왜 이걸 쪼르륵 법을 들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 셋째, 친민사학을 비판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널리 인정되어야 된다. 이런 데가 되고, 넷째, 이덕일이 비판은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그 표현의 자유 및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다. 이렇게 올려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딱 보면 이렇죠. 이제부터는 내부 위전 깽단 사학을 자유롭게 비판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위원회에서도 김영구 의대는 뭐 외국 친민사학자 물러가라 해도 전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그 대단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한 대한민국 법정은 조선 총독부 법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이 내국 식민사학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배임, 사기, 횡령 다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건 제가 전에 이제 역사교육대 한번 강의를 전해갈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건데 처음에 그 만드는 회의를 총리 공간에서 했어요. 삼천각에서 했는데 옛날에 삼천각에 술집도 있었잖아요. 그죠? 삼천각 거기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했어요. 이거 뭐 정쟁을 하겠습니까? 외교로 해결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전국 동북공정 논의가 허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좀 들더라도 재단 크게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연구를 시켜야 됩니다. 라고 만든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신인 뭡니까? 고구려 재단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나중에 딱 보니까 고구려 연구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수상해요. 고구려 연구만 하면은 동북공정이 대응이 됩니다. 보조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제가 또 칼럼도 하나 썼어요.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사기당한 노무현 정권 이라고 그 칼럼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을 다운로드해요. 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게요. 또 그 뭡니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또 많이들 보시고 그랬던데 그 2006년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가 개편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중국 동북 공정을 비판하는 또는 그 동북 공정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나 저서가 단 하나 없습니다. 단 하나. 오히려 중국 동북 공정을 뭡니까 그 지지하고 옹호하고 논거를 제공해주는 소위 동북공정 영도소조 내지 서울지구 대한민국 지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들어간 돈이 한 4, 5년 동안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4,5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14년 동안 갖다 쓴 돈이 국민의 예산이 전부 4,3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4,300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배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해달라고 그 신민사개척국민운동본부에서 그 공익감사 요청을 했는데 가서 그쪽가 회계감사를 몇 개 하고 말아버렸더라고요. 근데 감사원장도 만났어요. 이거 꼭 해줘야 된다. 그런데 패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패견들이. 제가 원래 참 그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들가 보는 바람에 열을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욕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수양을 해서 그것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거친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하다 보면 막 나오게 되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나쁜 놈들. 그 이제 정상적인 나라인 것 같으면은 전부 다 벌써 다 감옥 보냈어요. 전부 다. 한번 두고 볼 차이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안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한게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소위 Early Korean 프로젝트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외국 위정사학자들이 써놓은 과거 우리 고대사 논문,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논문들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6권의 책을 낸 겁니다. 두꺼운 책을. 그래갖고 우리 해외 공감 및 각국에다 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논문,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한반도, 북쪽은 한사원,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고,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옛날 동부부터 시작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죠. 설사 그 역사가 사실이라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잖아요. 구성들 입장에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래도 또 자학적인 역사고. 근데 그걸 꼭 영어로 써갖고 온 세상에다가 때려 알려갖고 떠들고 선전할 거 뭐가 있습니까? 실제야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건 이건 사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학문적인 사례주의가 철저히 몰입되어 있는 것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하버드 대 이름을 팔았어요. 갖다 줬어요. 돈을 10억을. 그럼 매년 10억씩 행복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누가 그 책을 들고 와서 보고 많이 뒤집어질 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조치를 쭉 취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포가 중단됐습니다. 뭐 이건 정말 국민 대국민 사교육이라도 보통 사교육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동북아 역사지도 제작 사태입니다. 이 국고 47억 원을 들여갖고 8년 동안 한 사업인데 30억을 더 달라. 그리고 3년을 더 달라. 지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 동북아 역사회복 특위에서 야, 너그 지난 8년 동안 한 거 잘해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 30억을 더 달라고 그러냐. 하고 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냈어요.
국회로. 보냈는데 이제 국회에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그냥 봐주라. 이러고 그걸 보니까 참말로 한심한 거죠. 여러분 다른 데 강의 들으시면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저기 남남은 평양에 있었고 한중간도 남부에는 5세기까지도 신라 백제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경기도 북부까지 지배했고 고구려 국정선은 대동강 중간에서부터 압록강 중간 끊고 장백산맥 중간 끊고 그래갖고 저 홍강 중간 끊고 이렇게 이 남북으로 고구려 국정선을 그려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지도를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중단을 시켜버렸는데 나중에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종환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의 김세현 의원, 도종환 의원 이런 몇몇 분들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특위에 참석했던 사람 저는 만장일치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건 안 된다 해서 그 중단을 시킨 거예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15원 토해내라 이래 됐거든요. 15원 토해내라. 근데 이제 한국 고대사학자 80명이 참석해서 만든 자극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인 것이 이분들이 정말 나쁜 분들인 것이 도대체 알아볼 수 없던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아니 고대 옛날 지도를 만들면은 큼직한 지형 지물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죠. 큰 지역이나 도시 이름을 몇 개 쓰면 될 건데 요즘 같으면 어디 몇 달이 시골 니까지 다 표시해놨어요. 그러니 그 글이 얼마나 적을 겁니까? 깨알같이. 거기다 그 지도는 모든 시대의 지도를 불문하고 조선 말까지 보고 독도를 상을 빼었어요. 독도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국회에서 논쟁 과정에 왜 독도를 뺐냐? 그러니까 그 지도 제작 책임자 서울교대 임기영 교수라는 사람 실수로 빠졌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수정하라고 5개월을 더 줬어요. 5개월을 더 줬는데도 지도 독도를 안 그려왔어요. 그래서 동부와 역사전 이사장이 술이 한잔 돼갖고 자기가 열을 받아갖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내 개새끼들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 학자들 불러놓고 내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독도는 점이라도 찍어야 된다. 그런데 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도 제재하는 아무런 수단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발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래놓고는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지도가 뭐가 문제냐. 학계 통설에 따라서 그랬다. 학계 통설. 통설이라는 게 뭡니까? 이야기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 학문에서 이 특히 실증사항을 하는 실증적 학문, 규범적 학문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실증적 학문에서는 통설은 문제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더 좋은 연구 방법에 의해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이미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던 학설을 항상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통설은 저들끼리 통설이지. 저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조금 앞선 이야기인데 2013년에 있잖아요. 미국 상원 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냈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내는 거냐면은 고대 과거 역사상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에 관하여 하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니까 이게 미국 상원 우리의 조사국에서 보니까 한국도 이렇게 생각하는가 싶어가지고 한국에다 문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 자료는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북공정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료겠죠. 그런데 그 지도를 딱 보고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했는 거라면은 그 당시 동부역사전 이사장 한국 고대사학계의 교수들 이래서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우리는 중국 입장과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자료를 전달해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배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중국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논리를 우리 고대사학계에서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외국 심리사학들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외국 심리사학들이 전부 지금 마음대로 해도 녹음을 하질 않았거든요. 실명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비판을 해도 되는 상황에 이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쪽 사람들이 지금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도 1차 사료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역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와중에 이 전쟁하는 역사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한국대학교 어떤 교수가 계속 나고 글을 썼어요. 이거를. 특히 한사부는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데 이게 통설인데 왜 반박을 하냐 그 이야기를 또 쓰고 그랬어요. 그 의사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잘 되잖아요. 페이스북에다 대고 매일 썼어요. 그 남남이 평양 근처에 있었다는 그 사료적 근거를 하나만 대라. 많이도 필요 없고 하나만 대라. 그럼 내 말도 안 하게. 못 되잖아요. 없으니까. 열흘을 계속했더니 페이스북을 폐쇄해 보더랍니다. 그 역사은행대에서 참고로 하시는 그 자료를 어떻습니까? 대단한 의사 아닙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했더니 그런 정도인데 거의 지금은 어떠세요? 그 신문에 쓰고 하는 것도 때를 쓰는 수준입니다. 1차 사료가 전혀 없으니까 때 쓰는 수준. 하는 짓거리들이. 그런데 때를 쓰면서 지는 때를 쓰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때 쓰는 수준인데 우리가 그냥 통설인데 왜 이거 자꾸 시비냐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확인하는데 정말 그 설마 했는데 이 역사학자라는 사람들이 한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나 봐요. 한문을. 그 사료가 나오면 이 정도만 한 두 줄 있으면 한문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석해주고 글 갖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해. 반박을. 1차 사료를 가지고 반박을 못해. 한문으로 된 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전혀 없는 거니까 그냥 통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이런이런데 사료내라 단 한 건도 사료를 제기를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그리는데 사료를 좀 달라. 무슨 사료를 갖고 했느냐? 증거 내놔라. 그러니까 사료를 60몇 건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뭐 저기 20몇 건인가 32건인가 한서 지리지다. 그럼 나머지 36건은 이변도 논문이다. 이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서 지리지라고 가져왔는데 한서 지리지에는 아예 그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끝까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런 게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해왔던, 광복부에 해왔던 연구 성과를 조작을 하거나, 서로 거짓말합니다. 조작을 하거나. 예를 들면은, 그, 평양에서 발견된 독립, 전쟁 신사비, 동모, 동족, 그냥 고댕들, 정백동 고문복간, 이런 것들이 자기들 고대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전부 이 사람들 주장과는 반대되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 정백동 고문복간이라는 것은 그 남남군 호구가 얼마다, 내 가구의 인구가 얼마다, 가구가 남남 안에 있는 현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현별로 이렇게 해놓은 그 이제 호군에서 그 목간이 이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남군 현별 그 호구를 나타내는 자료가 평양에서 발견됐으니까 평양은 남남이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북한 학자가 연구해놓은 걸 보면 있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남남군이 노동반도 밖에 있었던 거다라는 자료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미국 뉴욕에 오래 있었는데 뉴욕에서 어느 날 제 일기책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뉴욕은 한국 시민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있잖아요. 문성재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 목간에 나는 한문 쓰는 것을 조금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면은 남남군 현별 호구 이렇게 되어 현별. 그런데 그 시대에 현별로 호구가 얼마나 현별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답니다. 한문에서는.
한나라 시기에는 쓰려면은 낭낭 속현호구, 낭낭 재현호구 이런 식으로 써야지 현별은 안 된대요. 현별이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이 쓰기 시작한 일본식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놈들이 조작을 했고 갖고 있다가 뒤에 얼굴색이 바라고 살짝 묻어낸다는 거예요. 글자 색깔이 가지고 다 분석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론과 내용에서 이제 제가 매국 이전 깽단 상태는 거의 공황 상태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전선이 이렇게 확실히 돼야 거기다가 포탄도 쏘고 총도 쏘고 이래서 싸워서 이기는 건데 이 전선이 형성이 안 되면은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이 내국인 깽단 사학자들이 이제 우리 민족 사학에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 전선은 확실히 형성이 됐다. 확실히 형성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만족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시죠.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라니 이 이덕일 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차제 이덕이 죽여버리자. 그 우리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거래사 강좌를 하자. 이렇게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1년에 걸쳐서 안 빼고 24번 거래사 강좌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강좌하면 지금 끝날 줄 알았죠. 그 오정옥이라고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라고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역사전문. 이 사람이 24번을 다 가서 강의 다 듣고 그 평가 다 하고 강의할 때 가서 지난번 강의 평가한 거 내용 보신 분 다 돌려주고 그런데 그게 또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에 비판하는 기사 다 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다 해석했던 거지만은 아주 철저하게 심의사로 이렇게 때가 있었는데 결국은 비판했던 내용이 번책으로 나올 겁니다. 10월달쯤 되면 나올 건데 제목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심하다고 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목을 이렇게 따라놨어요. 매국 위정 깽단 사학자 토벌기. 매국 깽단 사학자 토벌기라고 과제를 붙여놨는데 그 지금 출판 준비 중이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기회박물관 주관으로 가야과학 아카데미를 개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강사들을 보니까 이 24명 그 사람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저 사람이 외국 사학자다 그러면 그 사람 논문 다 하고 그래서 그 분석해보고 그래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 외국 미정 깽단 사학자야 자수를 한 거예요. 우리 굉장히 편하게 됐습니다. 비판을 하는데 자수를 한 거예요. 자수를.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비평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유사 역사학자인 막 선언하고 엉망진창을 했는데 이것도 페이스북이 워낙 잘 되어 있고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도 언론 수단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거의 초토화 시켜놨습니다. 지금 초토화 시켜놨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겨레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청간자금을 대준 그 한겨레에서 얘는 주반지 한겨레 20일이 지금 진짜 방방 뜨고 난리를 부리거든요. 난리를 부리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 20일 독자가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살골로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공황 상태라고 빨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걸 딱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천장만 했어요. 그 신문하고 이 위정 깽단 사학자들하고 이렇게 카르텔이 되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카르텔 정체가 확실히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현신이라고 해놨죠. 자기 몸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라면은 여러분 기레기가 뭔지 알죠? 쓰레기 기자 이런 뜻입니다. 쓰레기 기자 이런 뜻입니다. 그 쓰레기 기자들이 있는 신문, 좀 대표적으로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겨레와 경향이 들어있다는 일은 깜짝 놀랐죠. 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도중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장관 내정되자
그 사회적 역사에 건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 자격이 없다고 직접 공격을 합니다. 통설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가 사입이가 뭔지 알고 사입이라고 그러냐. 한국 연구 방법면에서 볼 때 제가 싹 써놓고 누구야말로 그야말로 사입이다. 사입이다. 그래서 요새는 또 그것도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야사 복원이 필요하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하일시 연세대 교수죠. 고대사학자가 딱 내라오는 거. 정부는 돈만 지원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라. 얼마나 오만한 놈들입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많이 보면 있잖아요. 이 외국 미정 깽단사학자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지금 민족사학 연구하시는 분들 다 자기돈으로해요. 자기돈으로 다 하고 이 사람들은 전부 정부 세금으로 돈 받고 연구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일정 정도 행정적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외국 미정 깽단사학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만 갖고 안 되고 최소한 두 세대, 50년, 60년이 걸려야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더 각오를 더 단단히 하시고 브레이도 또 이런 모임에 오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는데 다음에는 손자들도 많이 데리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너무 이 분위기도 좋고 무엇이 심각해져가지고 교수님의 어떤 그 잘못된 역사에 대한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그런 거룩한 분노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랬으면 끝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두고 분위기가 조금 심각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 표정들이 거의 전쟁터를 나가는 비장한 표정들을 계셔서 잠시 제가 공지사항 전하고 3.1 문화원에서 오신 최정자 선생님께서 오늘 공명을 하나 해주시고 그 전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여기 끝나기 전까지 역사의병대 오행시를 적어서 저 뒤에다 제출해 주시면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기쁘게하러 가는 하나님에 가서 정말로 잘 되는 그것을 뽑아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적어서 저기 제출해 주시면 최정자 선생님 계셨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지금 이 공연하실 최정자 선생님께서는 3.1 문화원에서 나오셨고 3.1 신흥문화원에서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선구자와 신흥 무관학교 교가를 한번 공연을 해주시다고 하니까 큰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교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정 푸른 소름 늙고 갔어도 한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가시죠. 아니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신흥무관학교 교과 시작하겠습니다. 서국으로 우대원 남의 영절에 여러 만대 헌원자손 어버 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선 먹여준 이가 민요 우리 이 배달나라에 우리 이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로 좔좔좔 걸치며 돈다 창백산민 비단 같은 만주나원은 만년의 피로 지킨 옛집이연을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총소름 받는 이민요 우리 이 배달나라에 우리 이 자손들이라 가슴 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소문이 온다 칼 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달려고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 나라 세울 이민요 우리 이 배달나라에 우리 이 청년들이라 굿팔 들고 고함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떴다. 감사합니다. 55쪽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 관련 기관장에 바른 역사가를 임명하라.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주요 세계 기관의 장들이 사의를 표명하여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다. 우리 역사학계의 오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새 기관장을 임명할 때 광복후 72년 동안 우리 역사학계에 누적되어 온 오래된 적폐를 만들어 온 부류의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란다. 역대 새 기관의 장에는 하나같이 기존의 식민사학 추종 세력의 거물들이 임명되었다. 교육 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립하고 국정교과서는 물론 검정교과서 심의까지 하는 산하 조직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당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는 논문을 쓴 김정배가 위원장을 맡아 2016년 국정교과서에는 민족의 이름과 민족이라는 단어,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조차 삭제되었다.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미 의회 조사국에 중국, 경북 공정을 돕는 자료를 보내고 하버드 대학 이름을 빌려 식민사관을 따르는 우리 고대사 영문판 책을 만들었으며 10년간 작업을 한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의도적으로 독서를 누락시키게 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전 김학준 이사장은 독서를 꼭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사입 의사를 밝힌 이기동은 2016년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큰 기여를 하여 그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 있으며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철저한 이병도 사학 추종 세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군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지,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 초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교과서를 만들었으나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오랜 기간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못난 민족이라는 대세 출발하는 이런 잘못된 역사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강국 짓고 끊지 못했던 식민사학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기회에 이들 세 기관장과 교육부 관련 공무원들을 주체적인 역사의식이 뚜렷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금 사학계에는 이덕일, 김종서, 신백강, 박정학 박사님 등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고 교육부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성삼재님, 김우상님, 편경범님 등 다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 전문 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이런 자리에 임명해야 100년 가까이 쌓인 식민사학의 적폐와 600년 쌓인 4대 사학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이번 기회도 놓치고 내국 사학을 살려놓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자체가 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편경범 박사님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허신행 장관님, 전 장관님, 허성관 전 장관님, 박정학 박사님 등 이덕일 박사님 등을 동북아 역사재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개천절 행사 때 대통령이 축사를 하러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직도 식민사학과 그 보이지 않는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대통령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은 국경일입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축사를 안 하면은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모두 서명을 하고 탄원서를 해서 창피한 일이지만은 축사 국경일날 나라를 세운 날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축사를 하게끔 저희가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당이 열어도 부활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독도 지킴이 세계연합 총회 특보이신 이동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작년에 여러분 만들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 지킴이 세계연합의 부총재를 맡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사학전에 22 선배장들이 되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일본은 개인적으로 친구는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 제가 하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존경하는 정승환 행정위원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 돕는 일본 앞잡이들을 처벌하라.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 상대국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그저 유감스럽다, 대체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개탄한다 는 그저 감정적인 막말 대응이나 또는 알맹이 없는 미지근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고 구체적인 논리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태종관 지령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批准할 때 미국은 필리핀을 하고 일본은 한조선을 합치했을 때 그 필리핀 샌프란
조약입니다. 독도를 한국땅으로, 일본 영역 참고도로 의회에서도 독도 한국땅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결정적인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엉뚱한 변명하지 못하게 철저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1차적으로는 관계 당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있지만 학계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일 것이다. 일본 학자가 아닌 우리 학자들 또는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이런 자료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본 측에 편향된 독도 연구를 하여 독도는 일본 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피하 식별조차 어려울 정도가 되어 있다. 일본 우익 세력의 국내학계에 대한 침투, 허서, 세뇌 공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응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에서 표절이나 자료조작, 부정 불법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일본 측에 편향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의법 조차고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병대가 독도, 칠적 등을 뽑아서 명단과 그들의 구체적 매국 행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촉구하겠다. 안녕하세요. 국민유공관 이사장 이명호입니다. 저는 역사병대 학술 참모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밑으로 내려보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지는 다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텐데요.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위로 올려보시면요. 요거 강철검인데, 이게 서기 6세기 전에 고조선의 그 강철검 유물입니다. 저 위에 거는 국보 140호 단효생명경인데요.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거 국보 140호 단효생명경은 순실대학교 박물관에 가보면 항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물들이 이거 말고도 국보 89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국립박물관에 다 전시되어 있는데 이 유물들이요. 저게 요만한 20cm에 13,000개의 직선과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면요. 요게 1mm 간격 안에 0.3mm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2400년 전에 이게 세계 최고가 아니라 놀래 자빠질 만한 유물입니다. 근데 이런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데도 한마디 설명도 없어요. 그냥 국보 140호 단위입니다. 국보 89호 금제교구. 금제교구는 요 혈대 요만하게 생겼는데요. 이게 고조선 때 유물인데 이것도 이 0.3mm 금구슬이 수백 개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금제교구, 국보 89호, 국립박물관 보십니다. 이런 세계적이고 최첨단 유물을 이게 조상들이 눌러서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부 관계자나 박물관이나 또 교육 관계자들 모두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국민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역사 교과서도 실리지도 않고 과학기술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국가의 목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거 매국행해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0년 고조선 시대 때 이런 엄청난 유물이 있다는 게 전 세계에 다 홍보도 하고 알리면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철밥통 같은 죄송합니다. 공무원 장관님도 계신데 이거 말을 안 해요. 이 철밥통 같은 정부의 공무원들이요. 다는 아니지만요. 저 교육 공무원들, 박물관 이런 모든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왜 안 실리고
그리고 강철이 세계 최초로 고조선이 만들었는데 이게 6세기 때 만들었는데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유만이 연날에서 와서 저 중랑을 패하고 이제 유만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이 철기 문명이 도입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거는 역사에서 한 번도 실린 적 없고요. 아주 형편없는 청동으로 하나 이렇게 저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역사 공무원들 아니 저기 역사를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교육청이라든가 모두 이거 매혹행위입니다 이게. 예? 달래 매혹행위 아니고 제대로 국민한테 안 가르치는 거 이건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빨리 짧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역사 여중대에서 지지난주에 우리 이명우 사모님 모시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한 100분 동안 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도 당류 생명중이라고 해요. 머리카락 귀 안에다가 3개의 선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중물입니다. 파르트 뭐라고 할까? 그 형태를 해가지고 부어서 만든 겁니다. 그 조끼를 어떻게 만드냐고. 이걸 그대로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최근까지 복원이 안 됐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복원이 안 됐습니다. 결국 컴퓨터하고 만든 겁니다. 그거를요 2000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걸 왜 교과서에 안 씁니까? 아까 좀 얘기했지만 세상에 우리나라 천기 문화는요 위만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걸로 만들어놨어요. 교과서에 이 기술하고 그 중국 기술하고 중국은요 이 정도 기술이 되려면 거기에 한 1000년 이후에가 됩니다. 어떻게 중국에서 이 철기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진짜 웃기는 나라입니다.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우리 이명우 참모는 공학을 했거든요. 공학을 전부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공학 쪽에 들어가니까 그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오늘 보충성 마치고요.